네, 이번 순서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바로 기업들에 관한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항상 알기 쉽게 기업 분석해주시는 분이죠.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 멘토 잡드림 연구소의 강민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의 기업 어디인가요? 예, 일단 지난주에는 저의 첫 회사였죠. CJ그룹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 디스플레이는 저의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예. 아무래도 강민혁 대표님이 훨씬 더 자세히 좀 잘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삼성그룹의 많은 계열사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삼성에는 삼성전자와 네. 후자만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약간 찬밥 심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삼성 디스플레이 규모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아,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일단 숫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약 33조 정도 됩니다. 와. 과거에 제가 재직했던 CJ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매출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한 군데보다 작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임직원 수는 약 2만 7천 명 정도 수준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삼성 디스플레이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첫 출발 그리고 역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이유는 2012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에 있는 LCD 사업부라고 하죠. 이 사업부와 그 아몰레드와 중소형 LCD를 주로 생산하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2012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주로 뭘 만드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방송 중에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특정 회사 제품이 좀 보이고 있는데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이 디스플레이 화면 이거 있죠. 이 부분을 대부분 이제 아몰레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몰레드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손담비의 아몰레드 막 이렇게 막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LG전자에서는 IPS 패널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삼성은 대부분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면이 화려하고 되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IPS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처럼 이 미모의 방송 여성인들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발달될수록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방송에 이런 카메라의 화질도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가 봤을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배우에게는 치명적인 기술력이라고 삼성폰 안 쓰거든요. 예, 사진 찍어봤더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구현이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외에도 카메라라든지 LCD 모니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백화점에 가시면 굉장히 그 고가의 곡면 TV가 있어요. 거기에도 사실은 이런 아몰레드 이런 디스플레이가 기술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그러한 기술력을 발휘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떤 직무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또 근무를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개발 분야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실제로 양산을 하기 위해선 설비가 뒷받침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직무, 그다음에 경영지원 직무와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직무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채용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연구개발 분야일 텐데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공정 기술이라든지 이 특징의 제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불량률을 좀 분석한다든지 뭐 수율을 끌어올린다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가 고객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약 60% 이상이 대부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2C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B2B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 조직이 일반 소비재나 유통기업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 영업을 통해서 제안서를 제시해가지고 좀 설득을 한다든지 혹은 그 회사의 우리가 완제품 회사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샤오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니네가 첨단 스마트폰을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두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초기에 우리 제품을 좀 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 영업을 좀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봉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혹할 수준입니다. 일단은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 초반대고요. 신입. 하지만 삼성의 최고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PI, PS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제 전자공시나 이런 거에 매년 이제 뭐 신입사원 연봉이 높은 데를 보면 삼성 계열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놓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6월 달과 12월 달에 기본급액 최고 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신입사원 기준으로 보통 한 200에서 한 250만 정도 돼요.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대박이라고 해서 PS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연봉이 50%.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이 연봉이면 1년에 한 6,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건 사업이 잘 될 때인데요. 저도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를 뭐 그 전에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긴 한데 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PS가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달부터 나올 생각은 있었는데 1개월만 버티자. 왜냐하면 PS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퇴사자 이 직계를 보면은 항상 연말에 PS 다음 시점에 2월 달에 좀 퇴사자가 발생하는 또 그런 급여적인 좀 구조가 좀 있습니다. 주위를 수소문해서 이 회사를 다니는 분들과 1월 말에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신들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하시면 뉴스에 항상 최초라는 말이 따라가요. 뭐 최초, 최초. 예, 그만큼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도전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는 업무들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또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뚱맞게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나 글로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인재상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 공개 채용을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내년 상반기 공개 채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지난 하반기, 지난 11월 초였죠. 삼성이 이제 대대적으로 채용 제도를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기존 채용 제도의 골격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그 삼성 직무적성 검사를 일단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패스했을 때 이제 면접에서 승부가 나눠지는데 인문상경계가 지원할 수 있는 경영 지원과 영업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경험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을 좀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우선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이제 잘 통과를 해야 될 텐데 붙여넣기가 아니라 이 삼성 디스플레이만의 자소서 잘 쓰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요구되는 자소서 항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선택 이유, 두 번째 도전 관련 경험, 세 번째는 지원한 회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거든요. 그렇게 3개. 예, 근데 1번과 2번은 이미 다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회사의 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이 3번이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약간 그 이슈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최근 어떤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나요? 뭐 땅콩 리턴 사건이죠. 이제 땅콩 리턴, 땅콩 항공 해가지고 패러디가 이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항목에 적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 내가 지원자라면 이건 정말 그 오너의 문제다. 만약에 이렇게만 적게 되면 이 지원자는 오히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이 되냐면 객관적으로 여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슈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이슈에 관심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해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들을 이건 오너가 잘못한 거다, 뭐 부사장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만 몰아붙여버리면 향후에 우리 회사에도 누군가가 CEO 잘못했을 때 이 임직원이 우리 CEO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단편적인 실수 하나만 갖고 그런 CEO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걸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평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역시나 이 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꿀팁을 전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원할 때 이 밖에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와, 최초 저도 함께 같이 가고 싶어요. 예. 이런 거 하시게 되면 바로 광탈하시게 되겠죠. 예.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회사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구개발이나 설비직 같은 경우에는 탕정이라는 곳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탕정, 우리가 흔히 이제 아오지 탕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오지예요. 그 천안 옆에 이제 아산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 지역 자체에 이 디스플레이 시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허와 벌판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단지긴 한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강조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에는요, 강민혁 대표님과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